어느 날 벌어진 북한에서의 쿠데타. 북한 1호를 지키기 위해 한국으로 내려온 북한 최정예 요원 엄철우와 치료하시오. 약속합니다.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 정보를 입수한 한국 외교안보수석 곽철우. 기존 약속대로 위 연장 동시에 살려주시오. 남측이 도와야 된다고 부족정문 설득해 주시오. 핵폭탄까지 확보한 북한 군부는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기 시작하는데요. 핵은 쓰면 망한다지만 이렇게 말라 죽을 바에 차라리 쓰고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북한 군부로부터 엄철우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다행히 한반도를 핵전쟁 위기로부터 지켜내는데요. 폭격 명령 내려주십시오. 잘 들으세요. 두 남자가 목숨을 걸고 한반도를 핵전쟁 위기로부터 구하는 영화 강철비 1편. 그리고 올해 여름 다시 돌아오는 강철비 2 정상회담. 이번 평화회담에도 초대는 받았지만 우리가 사인할 곳은 없어요. 북한 최정예 요원이었던 정우성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요. 이건 왜 이런지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 하여튼 한미 평화협정 회담이 열리면서 그토록 바라던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서고 있었지만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첨예하게 갈린 북한과 미국의 입장. What's his fucking problem? 그런데 그때 북한 호위 총국장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대통령님, 쿠데타입니다. 세 번 모시갔습니다. 일단 미국 대통령과 남북 정상은 북한 군부의 의도대로 핵미사일 잠수함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전략 핵잠수함 백도입니다. 시방 중국 애들한테 무수거 받아 처먹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핵잠수함 속에 납치된 세 나라의 정상은 쿠데타의 배후에는 다른 나라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The president's mood had been captured as hostage with North and South. Do it. 미국까지 개입하게 되면서 잠수함에 탄 이들은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발사했습니다. 구조청들.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중심이 되어버린 한반도.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생각해 봅시다. 강철비2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강철비2 정상회담에 공개된 예고편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정우성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양우석 감독님은 이에 대해 두 영화는 스토리적으로 이어지는 영화가 아닌 근본적으로 스틸레인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에 속한 두 평행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편의 스토리가 2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스틸레인 유니버스에 속한 강철비와 강철비2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다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양우석 감독은 강철비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온전히 남북에게만 달렸다면 이라는 생각에서 온 판타지이자 변화구, 강철비2 정상회담은 복잡한 지형 속 한반도를 좀 더 리얼리티를 살려 그린 돌직구라고 표현했습니다. Korea's carrying the big stick. 결론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란 소리 아닙니까? 정우성 배우뿐만 아니라 1편에 나온 상당수의 배우들이 2편에서 다른 배역으로 출연하기까지 하는데요. 곽도원 씨는 1편에서 한국 외교안보부 수석으로, 2편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핵심 인물인 북호위 총국장, 이재용 배우는 1편에서 북한 호위 총국장 박광동으로, 2편에서는 한국의 외교부 장관, 김명곤 배우는 1편에서 중국 안전부 리 선생, 2편에서 주한 중국 대사로, 크리스튼 델턴이라는 이 미국 배우는 1편에서 CIA 지부장으로, 2편에서는 미국 부통령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한국과 북한의 국적이 바뀐 배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같은 배우들을 남과 북 진영을 바꿔 등장시킨 것도 상당 부분 의도된 연출이라고 하는데요. 감독님에 따르면 한반도 문제는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진영을 바꿔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접근해도 강대국들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는 해결이 힘들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번 평화회담에도 초대는 받았지만 우리가 사인할 곳은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1편에서는 브로맨스를 보여줬던 정우성과 곽도원이 이번에는
진영이 바뀌고 거기다 엄청난 갈등을 겪는 캐릭터들이 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번 예고편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 1편에서 실루엣만 등장했던 북한 1호가 이번 2편에서는 유연석 배우님이 직접 연기하면서 상당히 주연급으로 등장한다는 점인데, 덕분에 북한 1호와 구테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 간의 내부 대립이 직접적으로 영화에 등장하게 됩니다. 발사가 열세 달라. 총국장한테 마지막으로도 하는 명령. 감독님은 인터뷰에서 이를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비유했는데요. 평화협정을 하려고 하는 북한 1호가 지킬 박사, 핵무기를 이용해 강경한 외교 노선을 취하려는 군부 세력이 하이드가 되어 둘 중 누가 실권을 잡는가에 따라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완전히 다른 외교 노선을 택하는 북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외교 노선이 하루하루 급변하는 실제 북한의 모습을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들은 늘 이랬어. 한쪽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천안함 격침시키고 연평도에 대포를 쏘는 게 전원들입니다. 이런 대립 구도를 아시면 영화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둘의 외모도 이렇게 상반되게 뽑은 건가? 미국 대통령을 연기한 앵거스 맥페이든 배우는 브레이브하트에서 스코틀랜드 왕으로 나오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가 연기한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자국 중심적인 외교 노선을 고수하는 고집불통 큰형과 같은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Can I get some real fucking ketchup around? 그리고 유연석 배우가 연기한 북위원장은 이런 큰형과 같은 미국에게 최대한 반항하면서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조금은 막무가내 철부지 막내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과 묘한 케미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자자자. What's his fucking problem? Hey. This is my somebody. Secondhand smoke. tired. You speak English? Why not? 예고편을 보니 두 인물의 티격태격 케미가 돋보여 마냥 무겁기만 한 영화는 아닐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우성 배우가 연기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떻게든 둘을 화해시키려고 무지 애쓰는 둘 모두에게 구박받는 둘째와 같은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격침시키면 독도 전쟁이요. 내 로켓도 쏴줄라게 한다. 남북 위기 상황, 한반도 대내적인 수준에서 한국과 북한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 강철비 1편에 이어 한반도 대외적인 수준에서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국들과 함께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강철비2 정상회담은 7월 29일 개봉 예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속편은 없을 것 같다고 인터뷰한 양우석 감독님, 과연 강철비 시리즈의 마무리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